자, 지금 떨어지는 하락이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저는 100% 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숏 잡고 계실 겁니다. 자,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여러분 지금 같은 그림입니다. 뭐다? 모든 개미가 숏만 잡고 있는 구간. 단기 숏 보시는 분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스위칭 자리만 본다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2배 이상의 기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고점을 먹지 못한 롱개미들, 이번 마지막 롱티켓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산 히트맵을 보면 언제 롱을 봤다나시피 이렇게 77K 부근에 롱개미가 털리며 76K 있는 개미들이 모두 빠져나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숏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들 모두가 이것을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개미들이 이렇게 공포에 쩔어서 숏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세력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때의 페이크 이탈과 지금의 페이크 이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60K의 저점 이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전장의 페이크 이탈 범위에서 우리가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우리 91K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상승분을 올렸고, 떨어질 때는 이 양봉,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은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원웨이로 되돌리면서 하락분을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까지 동반한 하락에서 지금의 장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자, 지금의 장은요, 74.9K, 정확히 75K부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전 페이크 이탈 무빙과 같이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무빙을 이전 장과 같이 매도세로 무너뜨리려면 이 원웨이로 올렸던 이러한 상승 추세를 한 번에 매도세로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FEG에서 반등이 나오며 이런 자리에서 소폭 반등, 즉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붙는 이러한 심리가 붙고 있다. 자, 이것은 뭐다? 이전의 하락장과는 매도의 심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이 일봉의 FEG, 이곳의 지지대와 그리고 이전 고점과 우리가 하단에서 받아줬던 지지점, 그리고 이번 주봉 차트에서의 넥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곳, 결론적으로 트리플, 이 모두 유의미한 트리플의 유의미한 점.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이 하락이 아닌 인생 리테스트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모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74K에서 벌어질 세력의 시나리오 팩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정확하게 눌림 자리를 얘기 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의 받을 자리가 오고 있다, 숏도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관점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관점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 영상 다 보시고도 이 여자 뭐야 라는 생각 드신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 증명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락하고 있다, 우리 계속해서 하락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닌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봐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요, 현재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3주째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오다 오늘 처음으로 하단 이탈을 하면서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77K의 롱 물량은 이미 털렸고, 이 물량이 털리면서 아래쪽에 있던 76K의 물량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 개미들이 공포 구간에 들어섰고 완벽하게 이런 숏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하락장의 시작임을 의심하는 개미들이 대다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전 장과에 비교했을 때의 세력들의 정확한 트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 홀딩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뒤쪽에서는 제가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각 포지션에 맞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 심지어 제가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이런 구간 안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등의 요지가 될 것인가, 저는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인 관점은 여전히 73K를 이탈했을 때 강한 숏 자리를 볼 수 있고 부계정으로 단타를 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추세를 올린 상승분의 되돌림. 지금 이런 자리들은 모두 깨부시고 내려가야 부계정으로 단타를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관망 중에 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포지션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자, 지난 포지션 보여드리면서 잘한다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시간 포지션 169%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제 매매일지, 리딩방이 아니죠. 제 매매일지 통해서 실시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이 왜 리테스트장인가, 하락장이 아닌 리테스트장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개미 털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가격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무거운 개미들의 뭐를 뺏어야 돼요? 물량을 뺏어야 합니다. 자, 이게 유동성 흡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장과 다르게 이번 장은요, 우리가 진짜 관세 전쟁부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미들이 비트코인에 등을 돌린 시장이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유동성을 좀 모아서 비트코인으로 개미들의 심리를 좀 가져와야 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도록 롱 포지션을 살려뒀다라는 겁니다. 왜? 롱 포지션이 꼬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고점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한으로 고점 생성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줘야 또 한 번 고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리테스트를 통해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좀 먹어줘야만이 한 번 더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찐 상승 랠리인가? 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숏을 진짜 먹기 좋은 자리가 이번 고점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74K에서 두 번이나 개미에게 자리를 줬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줄까요? 이미 우리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락이 터지면 진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개미들이 천지에 깔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천지에 깔린 개미들을 데리고 숏 포지션을 들어갈 텐데, 자, 이 자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찐 하락이라고 믿을 때 이 자리를 털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올릴 이런 세력들의 트랩, 리테스트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간에 이런 ETF는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장을 리테스트 장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전 장을 보셨을 때 이전 장에서 하락을 시작할 때는 이미 ETF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상승을 보고 있는데도 ETF는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와 지금 장은 엄연히 다른 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차트상의 명확한 근거입니다. 어쨌든 유동성 흡수를 떠나서 우리가 차트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한번 봅니다. 우리가 ICT를 한번 열게 되면요. 자, ICT 뭐냐? 세력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러한 매매법인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FEG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다? 개미들이 타지 못한 불공정 가격 거래 구간이 생겼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가격대로 되돌아간다. 왜? 갑작스럽게 올린 이런 양봉은 개미들이 타지 못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것을 불공정하다라고 여겨서 되돌림 자리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죠. 되돌림 자리가 왔을 때 이런 두 번이나 기회 구간을 준 곳을 어떻게 세 번째 줄까요? 주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 개미들을 털고 갈 것이다. 자, 그것이 뭐다? 유동성 흡수, 차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승 추세 전의 리테스트 발상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를 털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봉으로 봤을 때의 이 그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이전 고점 2024년 3월 11일과 그 다음 우리가 반등을 가져갔던 저점 4월 7일 그리고 이번 주봉의 넥라인은 모두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경로를 이렇게 터트리고 갔을 때, 자, 주봉의 마감이 어때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만 지켜낸다면 우리가 73에서 74 이 자리 안에서는 지지 구간이 등장해 줄 수 있고, 이 구간만 지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리테스트만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장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추격하는 것보다 밟았을 때 리테스트로 밟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 지지가 더 단단하고 유동성 흡수까지 된다면 뭐다?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더블 바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봉에서 볼 수 있는 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만든 상승 채널, 우리가 여기를 처음으로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주봉의 넥라인에서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지금 뭘 맞았다?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번 자리에 털고 올라가는 자리가 주봉의 넥라인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가져오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말 강력한 지지들이 묶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 이 자리를 털고 올린다는 가정이 충분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채널로 봤을 때 우리 이전 되돌림 힘이 없기 때문에 0.382까지 맞고 떨어졌다. 데드캣 바운스의 정석적인 움직임. 데드캣 바운스는 보통 고점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0.236에서 0.382까지 꽂아주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이 기본인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어땠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0.5 구간까지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수세를 꼬아내기 위해서 개미들을 꼬시는 이러한 높은 상승을 보여줬던 장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장에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자리를 한번 볼까요? 0.382 구간에 74.8K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을 한번 맞았죠. 하지만 이전에 맞았던 이런 자리들을 털어가면서 다시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 효과를 우리가 주봉에서 큰 추세로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한번 써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아래까지 정확히 0.236을 넘었죠. 보통 이러면 어떻게 돼요? 0.382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꽂고 가는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매매일지 통해서 진입가와 그리고 들어가는 이런 차트 분석에 따른 이유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장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고요. 지금 롱 중에서도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해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잡으면 모르겠다. 다시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까지 모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히 어제 제 영상 보시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이 자리가 뚫리고 나서 뭘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서 숏을 바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됐겠어요? 자, 바로 손절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다?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빼고는 지금 바로 숏을 추격으로 잡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뚫렸을 때 해당 이전 고점과 아래쪽에 떨어지는 고점까지 있으니 이런 자리에서 해칭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야 될 문제고, 그런 자리를 제가 계속해서 매매일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 자료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따로 알려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면 이런 분석 자료에 대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아무나 모시진 않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고요.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불법적으로 복제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쟁이들 이렇게 배제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다 댓글 달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 듣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고점에서 숏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까지 계속 분할 매도 하셔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하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는 FVG가 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하셨어야 됐고, 또 한번 이번 저점을 밟고 올라갔을 때, 자, 여기가 더블탑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할 매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숏 포지션은 계속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양봉이 뜨는 이런 재수없는 숏 포지션에겐 굉장히 억울한 자리, 그래서 이런 라인이 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보면서 들어가셔야 된다. 제발 숏 좀 추격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스위칭 자리는 어디로 보냐? 저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들어갔던 개미들 털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 자리에서도 요 개미들을 여기에서 털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을 또 한번 털고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73K 이탈한다면 제 지금 보고 있는 메인 계정도 숏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제 관점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리테스트장이라 보고 있고, 저는 이번 개미들을 속여서 여기에서부터 데리고 가는 다시 한 번의 마지막 고점을 노리는 이러한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숏 포지션들은 여기에서 스위칭 자리가 나올 수 있겠고요. 롱 포지션들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의 마지막 롱 티켓이 나올 수 있다. 관점을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결론 하나죠. 기준점 잡고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상승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도 기운을 내서 다음 타점 차트 분석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을 스터디룸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